요즘에 주변에서 하도 또 저기 대상포진 주사를 맞으라고 그래가지고 사실 이제 이게 50세부터인데 아직은 좀 안 맞아도 되는데 아니 주변에서 다들 또 맞아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나도 맞았어요. 백신을 맞았는데 아니 너무 아픈 거야. 그 다음날 너무 아파갖고 팔이 막 이렇게 욱신욱신거리고 이거 뭐 반응이 괜찮은 거예요? 좋은 거죠, 사실은. 맞았는데 아무 반응이 없으면 오히려 우리가 의심하게 되는 게 면역 반응이 잘 안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하고. 그래서 젊을수록 약간 좀 더 심하게 온다는 얘기도 있고 네. 그런 거 보면은 아주 잘 되신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또 이제 또 2차를 맞아야 되는데 그때는 좀 덜 아팠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긴 있는데 우리가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백신도 많이 맞잖아요. 독감 백신 맞는 분들도 계시고 조금 미리미리 백신이 나오면 예방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먼 미래에는 이 암이라는 것도 백신으로 좀 어느 정도 예방이 되고 정복이 되면 어떨까? 근데- 바람도 있어요.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저희 바이오 분야에서는 굉장히 핫한 주제 중 하나가 암 백신이에요. 에이, lying, you lie to me. 에이, 나 상당히 뉴스 많이 보는 사람이에요. 이게 허황된 아이디어가 아니라 실제로 지금 개발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진짜요? 그렇죠. 사실 저도 과학 커뮤니케이터라서 이 암 백신이 개발되고 있다는 거는 알고 있었거든요. 영생. 그래서 영생까지. 오래오래 살고 싶어.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암 백신의 연구에 있어서 최전선에 계시는 분을 제가 모셨습니다. 야, 그러면 지금 암 백신을 연구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네. 거죠? 똑똑똑.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어머, 교수님 딱 들어오실 때 이 백신 통 같았어. 귀여운. 백신 통 같 이렇게 귀여운 희망적인. 너무 좋다. 제가 너무나 개인적으로 너무나 좋아하는 교수님입니다. 진짜 나는 이 프로그램이 너무 좋은 게 매번 대단한 분들을 내가 직접 만난다는 게 너무 기분이 좋아요. 진짜로요. 예. 아 근데 제가 인사할 시간 좀 주세요. 예. 자, let me introduce yourself. 예, 저는 카이스트에서 면역학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신의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진짜 귀한 분이신 게 네. 과학하고 의학하고 넘나드는 그 경계선에서 엄청나게 많은 연구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코로나 백신 연구를 하고 네. 그다음에 그 정책 연구를 하는데 정말 큰 기여를 하신 분이세요. 아, 그렇구나. 아, 좋습니다. 아니, 근데 의학과 과학을 연결한다고 했는데 우리 교수님은 그러면 예. 잠깐만 전공이 의학 쪽이세요? 과학 쪽이세요? 아니, 저는 이제 대학은 예. 의과대학을 나왔습니다. 의대. 예. 근데요? 그래서 이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 면허 자격도 가지고는 있어요. 아, 예, 그럼 의사네요. 네,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임상 활동을 안 하고 의과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바로 면역학 연구를 하는 이제 활동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의사 면허증이 있지만 그 환자분들을 직접 만나서 치료하는 게 아니라 관련돼 있는 연구를 맞습니다. 지금 하신다는 건데 근데 사실 네. 부모님이 사실 부모님들한테는 우리 자녀가 의사가 됐다라는 거 이거는 그래서 거기 가문의 약간 좀 영광입니다. 히스토리가 있어요. 예. 이제 고등학교 때 예, 예. 저는 의과대학 갈 생각이 없었어요. 아, 예. 생명과학과 이런 데 가서 연구를 해야겠다. 예. 저희 아버지께서 예. 내가 들어보니까 의과대학 가서도 연구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연구를 하더라도 의과대학을 가서 해라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아버지가 예. 자자자자. 네, 근데 진짜로 그렇게 하실 줄 모르셨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너무 흥미로운 게 사실 네. 저는 원래 의사가 될 생각이 없었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의사 면허증을 땄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연구까지 하시고 네. 이런 세련된 잘난 체가 저는 너무 좋아요. 이런 세련된 자기애가 저는 너무 좋아요. 아니 의대를 가고 싶다고 그냥 아무나 갈 수 아무나 있는 갈수 건 없죠. 아니잖아요. 예, 내가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냐? 맞아요. 라는 판단 하에 정말 결단을 내리신 건데 자, 오늘 주제가 또 암백신입니다. 암백신이라서 질문 드릴 게 너무 많습니다. 준비하세요. 뭐든지 물어보세요. Are you ready? 예. 이제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은하를 연구하고 외계 생명체도 찾으러 가고 그렇죠. 또 AI 특이점에 대한 관심도 엄청나게 많은데 왜 암은 아직도 정복을 못했을까요? 예? 왜 유독 암만요? 우리가 지금 이제 막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맞아요. 있는데 이게 소아마비나 이런 몇 가지 천연두나 이런 질병들은 사실 백신이란 게 개발되면서 우리가 극복을 해냈잖아요. 근데 암에 대해서도 계속 똑같은 노력과 더 많은 노력을 했을 텐데 그걸 못하게 된 거는 암만의 뭔가 특별한 다른 점이 있나요? 우리가 뭐 소아마비 바이러스, 천연두 바이러스, 예. 코로나도 마찬가지지만 그 바이러스는 내가 걸리는 바이러스와 이 사람이 걸리는 바이러스가 다른 게 아니거든요. 네. 같은 거니까 우리가 같은 거를 만들어서 그 약을 같이 맞는 거죠. 그런데 암은 이 사람이 똑같은 위암 환자를 하더라도요. 거기를 보면 그 암세포의 어떤 성분은 다 달라요, 환자마다. 사실은 여기서 하나 더 뜻이 더 중요한 게 있죠. 암이라는 거의 가장 특별한 특성은 암은 없애도 자꾸 또 자라나죠. 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뭔가 좀 쉽게 얘기해서 나쁜 세포인데 정상 세포가 나쁜 세포로 바뀐 건데 이것이 그냥 바뀌어만 있으면은 치료하기는 쉬울 것 같아요. 네, 제거해버리면 예, 되니까. 근데 없애도 자꾸 또 증식하고 또 증식하고. 이제 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증식이 정말 큰 문제다. 그래서 큰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얘기를 강조를 하시는데 근본적으로 암이 도대체 왜 생기냐? 좀 더 과학적으로 얘기를 한다면은요. 세포 수준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걸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것. 너무 깊은 생물학을 얘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뭐 어떤 뭐 수정란에서 여기까지 오려면은 세포들이 자꾸 증식을 해야 돼. 하나의 세포가 2개가 되고 2개가 4개가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성인이 됐다고 그런 일이 안 생기는가? 지금도 일어나죠. 예를 들자면 새로운 피에 있는 혈구 세포를 만들기 위해서 골수에서는 또 세포 증식이 또 일어나야 되고 갈아 끼고 그쵸. 예. 장세포 이런 데서도 그렇죠. 장세포가 또 죽어서 없어지면 새로운 거로 또 돼야 그렇죠. 되고 그러니까 이런 증식들이 일어나거든요. 이 세포 증식이 일어나는 건 우리 생명 현상이 우리가 또 태어나서 자라고 우리가 또 삶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건데 맞아요. 증식이라는 거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잘 조절돼야 되는 거죠. 딱 정확히 예. 필요한 만큼만 맞습니다. 딱 조절이 된다는 예. 얘기죠. 그래서 우리 몸에는 그런 거를 잘 조절하는 시스템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망가지면 그것이 뭔가 문제가 생기면 이것이 증식하지 않을 때 증식을 하고 오류. 그렇죠. 또 증식한 다음에도 스탑을 해야 되는데 네. 스탑을 안 하고 계속 증식하고 지금 말씀해주신 것 중에 이제 오류가 난다고 그랬잖아요. 망가지는 게 이제 그런 거의 원인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담배를 흡연을 한다든지 음주를 한다든지. 가공식품, 탄산 뭐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우리 항성님께서 얘기하신 무슨 뭐 담배니 이런 것들 네네네. 이것까지만 이제 같이 묶어서 얘기를 한다면요 암이 생기는 걸 좀 거시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네. 근데 오히려 미시적으로 이해를 해야지 그게 좀 더 쉬워집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암이라는 거는 세포의 정상 세포의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돌연변이. 아까처럼 무한정 증식을 하고 스탑할 줄 모르고 그럼 그 돌연변이가 왜 생기느냐? 아까 대표적인 게 담배 뭐 이런 것들은 뭐 술 이런 것들은 거기 유전자를 손상시키는 그런 것들이 물질이 많아가지고 돌연변이를 더 잘 생기게 하지. 이게 그 사실 암에서 되게 진화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암 논문 읽어보면 이볼루션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암은 되게 진화적인 현상이거든요. 다른 질병들과 다른 게 이 세포의 진화가 매우 밀접하게 그렇죠. 관련됐다는 거에서 다른 질병들과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생각해보면 우리 몸에 착한 세포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자 세포면 뭐 인슐린 만드는 일을 하고 뇌 세포면 뇌에서 신경 작용하는 일을 하는데 나쁜 세포가 생겨요. 이 나쁜 세포는 어떤 나쁜 세포냐면 자기는 일 안 하고 주변에서 영양분을 다 훔쳐 먹어요. 그런 다음에 분열만 하는 거예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 얌전히 분열하지 않고 자기 일 열심히 하는 착한 세포랑 음식 다 훔쳐 먹으면서 분열하는 나쁜 세포 중에서 어느 게 더 늘어날까요? 나쁜 애가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몸에서는 기본 세팅이 암이 생기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압력에 놓여 있는데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가 자외선도 쬐고 안 좋은 것도 먹고 하면서 돌연변이가 생기면서 이 기본적으로 진화의 방향 자체가 이런 나쁜 세포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이 늘어나게끔 돼서 나이가 들면 암에 더 잘 걸린 거죠. 진화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것들은 우연적으로는 일어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떤 세포는 오히려 잘 죽는 쪽으로 돌연변이 날지는 몰라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냥 그럼 빨리 없어지겠죠. 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다 보면은 증식 잘하고 잘 안 죽고 이런 세포들이 점점
진화적으로 점점 선택이 되겠죠. 아, 나쁜 애네. 우리가 이제까지 앞서서 많이 얘기했을 때는 이대한 교수님이 되게 진화라는 거를 긍정적이고 순응하고 이런 쪽으로 많이 말씀을 저는 하시고 그렇지 않습니다. 또 생명체라는 게 되게 이 우주의 엔트로피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되어 있는 부조리한 거다 하셨는데 결국 이게 계속 늘어나서 더 복잡해지면서 인간이 멸종하는 게 진화적으로는 맞는 방향인 건가요? 자, 그럼 멸종하는 게 심지어 저는 그게 맞는 방향이라기보다는 단세포 생물이 다세포 생물이 되면서 맞이하게 된 비극적인 운명 같아요. 아, 운명이다. 왜냐하면 단세포 생물은 암이 의미가 없어요. 네. 분열하면 그냥 다른 생물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다세포 생물이 되면 세포들이 연합해서 사실은 분업을 하고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제가 이제 대학에서 수업을 하면 요즘 학생들이 팀플을 싫어하더라고요. 팀플. 아, 팀플레이? 예. 왜냐면 팀플 하면 프리라이더. 꿀 빠는 애들. 꿀 빠는 친구들 있잖아요. 편하게 얘기해. 벌들 여기도 네. 그러면서 원래 세포 하나가 혼자서 열심히 먹고 살던 시기에는 암이라고 하는 게 문제가 안 됐는데 다세포 생물이라고 하는 팀플 하는 생물이 생기면서 프리라이더가 생길 위협이 존재하게 되고 거기다가 더 나쁜 거는 자기만 공부 안 하고 자기만 과제 안 하고 점수를 받아가는 게 아니라 더 프리라이더를 더 늘리는 거죠. 야 여기 꿀이야 하면서. 네. 진짜 내가 보니까 약간 학교 다닐 때 피해를 좀 많이 받으셨어요. 그런 거 같죠? 프리라이더 어디 가나 다 있- 예, 예. 그러면 이제 그 암세포가 일단 뭐 어떻게 뭐 하나가 생겼다고 이제 시자고요. 암세포가 하나가 생겼는데 아니 얘가 어떻게 해서 세력을 확장하게 되는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아 이제 조금씩 이게 암에 대해서 면역이 중요한 거를 조금씩 얘기하는 질문을 딱 푹 던지신 거예요. 예, 그래서 본능적으로야. 들어와. 이 면역이 여기 들어와야 돼요. 면역이요? 예, 여기 순간에 우리가 요즘에 실험을 하다 보면은요, 뭐 암세포를 뭐 딱 하나 달량은 아니지만 이렇게 소수의 암세포를 이렇게 어떤 뭐 실험용 생지에 넣어주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아까 제 말씀드린 단순한 시나리오에 따르면은 하나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이렇게 돼서 암이 금방 생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절로 잘 안 생겨요. 어. 저절로 없어져요. 아, 오히려요? 예,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거기서 이제 나오는구나. 근데 이런 걸 연구하다 예. 보니까 예. 아, 암에 대해서도 면역이 중요하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 면역이라고 그러면은 네. 먼저 암이 떠오르세요? 아니면 뭐 뭐가 떠오르세요? 그러니까 없애야 되는 바이러스. 상대. 바이러스. 바이러스, 세균, 세균. 이런 게 먼저 떠오르지 암이 먼저 떠오르진 않죠. 절대 그렇죠. 아니죠. 예, 아니잖아요. 맞죠. 예. 면역이라는 거를 뭔가를 공격해서 없애고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 몸의 이득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럴 때 면역이 남을 공격해야 되니 나를 공격해야 되니 라고 남을 한다면 공격해야 되는데. 남을 공격해야 되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면역학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 제가 학창 시절에 배웠던 게 셀프랑 논셀프. 야. 자기랑 그렇죠. 비자기를 구분하는 구분하는 게 거. 면역계의 제일 중요한. 근데 암을 생각하면은요, 약간 비슷한 말장난 같지만 나와 내가 아닌 것의 구분이에요. 나와 남의 구분이랑 나와 내가 아닌 것의 구분이 뭐가 다른가 싶겠지만은 그렇죠. 생각해보면 암세포는 굳이 따지면 남은 아니고 내 거죠, 내 건데 내게 약간 바뀌었어요. 아까 돌연변이. 그래서 사실 처음에 면역학자들은 연구할 때 면역 세포가 암을 공격할 거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가 어떤 선구적인 면역학자가 아마도 이제 이 면역이 암 세포를 제어하고 있을 거다라는 가설을 내세웠어요. 그 가설의 이름이 면역 경비 가설.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암에 대해서 우리 면역계가 늘 감시하고 늘 경비하고 있을 것 같다. 그 예언자가 누구셨어요? 그 프랭크 맥팔레인 버넷이라고요. 그 사람이 오스트레일리아의 면역학자예요. 아, 호주에. 그분이 1960년도에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다른 업적으로 받았는데 면역학의 기초 원리를 한 걸로 받았는데 실제로 암 세포가 한두 개 생겨도 네. 아마 바로 암 환자는 안 될 것 같다. 나는 암 걸린 적 한 번도 없는데 하더라도 예를 들자면 언젠간 또 암 세포가 하나가 됐는데 좀 그때 재걸려고 하다가 좀 안 됐어요. 두 개가 되고 네 개가 되고 했는데 500개가 됐는데 그때 면역 세포가 와서 제거를 해줬다.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저도 살아오면서 제 몸 안에 있는 면역 세포들이 나도 모르는 암세포와 이미 전쟁을 벌였었던 적이 너무 많다라는 있을 거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게 예언이었잖아요. 그런데 예. 이것이 그 후에 이것이 많은 것으로 이제 증명이 된 거가 이런 거죠. 에이즈 같은 질병 같은 경우 면역이 결핍되잖아요. 물론 요즘에는 HIV에 걸렸다고 다 에이즈가 되는 건 아닌데. 치료제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HIV에 걸려서 옛날 치료제가 없을 때 에이즈가 말기가 돼가지고 자기 면역이 다 망가지면 그런 사람들이 암이 잘 걸려요.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면역이. 아까 면역 경비 가설을
간접적으로 증거해 주는 거죠. 예, 그다음에 우리 또 요즘에 그 정도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장기 이식 받는 분들 계세요. 주위에. 그러면 그분들은 매일 하나씩 조금씩 그 면역 억제제를 드시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아주 심하게 또 하는 건 아니지만은 면역을 억제시키니까 암이 좀 잘 생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면역이 암세포도 일단 모니터링을 다 하고 관리를 하고 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이때부터 새롭게 알게 된 현대 면역학의 그 무장한 그 지식으로 암을 이제 면역으로 치료해봐야겠다. 40년 동안 이 암을 면역으로 치료하겠다는 연구들이 굉장히 이제 본물처럼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학계에서는 논문들이 수도 없이 나왔어요. 그래서 생쥐에서 이렇게 해서 내가 암을 면역으로 치료했다는 논문들이 엄청 나왔습니다. 그런데 생쥐는 치료했는데. 생쥐만 그랬고 환자한테 들어가면 다 족족 실패를 했어요. 그게 언제까지? 지금으로부터 10년 전까지. 여기 이제 지금부터가 한 2013, 14년부터 이제 성공 스토리입니다. 얼마 안 됐다. 예, 진짜 예. 좋은 예. 정보입니다. 따끈따끈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자세히 봤어요. 네. 우리가 면역 경비 가설대로 본다면은 감시 가설대로 본다면은 면역은 원래는 충분히 강하면 암세포를 제거해 줄 수 있는데 네. 그럼 왜 이 면역 세포들이 왜 힘을 못 발휘할까? 근데 거기서 그 힌트가 처음 나온 거죠. 뭐냐면은 이제 여기서는 좀 PD1이라는 분자가 나와야 되는데 PD1? 네, 분자 이름인데 네. 암세포는 어떤 늘 PDL1이라는 분자를 발현하고요. 네. 암세포이다 면역세포는 PD1이라는 분자를 발현하고 있는 거예요. PD는 같은 성씨. 서로 이제 같은 성씨죠. 예. 그러니까 이 대학에서 손을 이렇게 악수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나는 암세포, 여기 면역세포. 친하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다 이런 식으로 손을 잡고 이렇게 이 단백질과 단백질이 하고 있는데 이걸 통해서 암세포가 얘한테 야, 너 지금 가만히 있어. 억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 친구가 못 움직이게 하는 거구나. 좀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빡세게 그러지 마. 이렇게 돼서 힘이 빠진 T세포를 탈진 T세포라고 합니다. 탈진. 바로 딱 느낌이 오네요. T세포가 탈진했다. 오히려 암세포가 계속 어떻게 보면 탈진을 시킨 거죠. 꼬셔가지고 탈진을 예. 시켰다. 기빨리게 했다. 그게 이제 그걸 알게 되니까요. 예. 다시 이렇게 악수를 해보죠. 회사들이 뭐 어떤 걸 했느냐. 요 악수를 못하게 하는 항체를 만들어낸 거예요. 끊어요. 손을 띄게 하는. 가운데에다 뭐 놓은 거 잡을 수 없는 막 예. 발 같은 거를 벽 만드는 같은 걸 아니면 거죠. 가시가 있는 공 같은 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예. 어느 쪽 손을 막는 거예요? 암세포 쪽을 막아야 아니면 정상세포를 그것도요. 막아요? 어떤 제약회사는 여기에 붙는 걸 만드는 회사가 있고요. 일단 악수만 못하면 되니까 어떤 제약회사는 여기에 대해서 못. 한쪽에다가 가시도를 붙이는구나. 근데 둘 다 성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 그러니까 이렇게 뭘 붙여놨더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악수를 못하게 하니까요. 예. 그렇죠. 얘가 진짜 저절로 살아나는 거예요. 예. 이 기가 안 빨리는구나. 얘가 이렇게 커지니까 암세포는 그걸 어떻든가요? 그러니까 이제 죽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류의 이제 그 쿠션. 약들을 면역 관문 억제제라고 그래요. 옥티브 같은 게 면역 관문 억제제. 관문은 문의 그 관문. 그래서 이제 면역 관문 억제제라는 말 좀 약간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통 이제 환자분들 커뮤니티나 일반인들에서는 이거를 이제 면역 항암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현재. 관문 빼고. 예, 그냥 면역 항암제. 쉽잖아요. 그래서 면역 예, 항암제. 예. 그래서 이것이 처음으로 이건 암 백신이 아닙니다. 이건 아직까지는 이게 처음으로 면역의 원리를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한 첫 번째 사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암 환자들 모든 암 환자는 아니고요. 이제 특정 암 환자들 같은 경우는 이런 약을 좀 쓰고 있어요. 어떤 암입니까? 좀 궁금해서. 폐암, 폐암. 폐 대표적인 거고요. 그다음에 뭐 신장암도 쓰고요, 신장, 간암도 간암. 쓰고요, 그다음에 흑색종도 쓰고요. 피부병. 아유 많아요. 예. 몇 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초기 뭐 1기, 2기, 3기, 4기 있듯이 네. 말기에도 써도 효과가 있는 건지 이런 것도 궁금해요. 데프콘님 이거 다 공부하고 오신 것 같아요. 공부 좀 하고 오신 것 같아요. 아니, 약간. 공부는 안 합니다. 여기 딱 비워가지고 와요. 그래야 잘 들어와요. 아 근데 진짜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게 궁금해요. 예,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그 전까지는 4기 말기 암 환자는 완치가 없는 거예요. 없죠. 근데 드물게라도 완치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요? 근데 아예 완치요?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완치까지 나오고. 근데 그게 뭐 100%는 아니지만은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좀 획기적이었던 거죠. 그 다음에 한 평균적으로 한 20% 정도에서는 이제 이게 암이 없어집니다. 진짜 신기하다. 이거는 약간 우리가 뭐라 그러죠? 패러다임의 변환이었어요. 야, 너무 이런 사람 본 특별하지. 적이 없는데. 그래서 이 원리를 깨달은 분들이 2018년도에 노벨상을 받았어요. 미국의 한 분, 일본의 한 분. 미국 분. 그다음에 짐 앨리슨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제 기억에 2016년인가 그때 대한면역학회에서 연자를 초청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자기가 이제 그 원리 발견해서 제약회사가 신약을 만들었는데 그 약을 맞은 암 환자 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기 환자가 이게 마침 이쪽에 이렇게 겉으로 드러났어요, 암이요. 근데 너무 놀랐던 거. 그 약을 썼는데 이게 완전 정상. 아, 진짜로요? 근데 효과가 있는데 와하. 그래서 이것도 재밌는 얘기 말씀드리면은 얼마 전에 미국의 그 전 대통령 중에 카터 대통령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이 혜택을 받았죠. 그래도 좀 더 오래 더 오래 사신 거죠. 2015년에 제가 한 7월인가 8월 여름이었거든요. 그분이 기자회견을 했어요. 내가 악성 흑색종이 있는데 이게 뇌까지 전이가 돼가지고 아이고. 내가 더 이상 이제 오늘 마지막 기자회견이다. We had an MRI of my head and neck, and it showed up that it was already in 4 places in my brain. Now I feel, you know, that it's in the hands of God, whom I worship, and I'll be prepared for anything that comes. 근데 12월에 그 12월에 다시 기자회견 했어요. 나 다 났지롱. Welcome to all of you, and thank you very much for not only the help for the Carter Center, but for your many messages that you've sent me lately since I announced that I have an illness. I'm getting treated for it pretty well. 근데 사실 이 암 치료의 역사가 그 주류 우리 소위 말하는 1세대 암 치료법이라고 하는 거는 전혀 다른 접근법이었잖아요. 1세대는 뭐였죠? 저기 항암을 전문가 화학물질로 있습니다. 보통 치료를 했고 항암제. 암의 핵심적인 게 결국에는 분열해서 늘어나는 거고 예. 그 말은 얘가 가지고 있던 DNA나 이런 걸 복제하면서 늘어나니까 제일 확실한 건 DNA 복제 기능을 그냥 완전히 막아버리면 당연히 암은 늘어나지 못해요. 물론 100%는 아니지만 문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정상적인 세포들도 그거에 영향을 받고 그렇지. 특히 분열이 빠른 뭐 머리카락이라든지 위장이나 이런 데는 또 탈모들 더 다 날아가죠. 손상이 많이 가다 보니까 아, 그래서 빠르게 증식하는 거를 무조건 때리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빠지는구나. 그렇죠. 네. 왜냐하면 머리카락이나 손톱 네. 이런 것들은 빠르게 증식을 하니까요. 그렇죠. 아주 전형적인 부작용. 머리 빠지고 구역질하는 거는 위장관의 상피가 재생이 빨리빨리 돼야 되는 그게 안 되는 거고. 좀 고생 많이들 하신다고 예. 하더라고요. 항암 치료 받는 거. 이제 그런 이제 항암 치료가 있는 거고요. 항암제만으로 봤을 때 그렇게 막 무작위적으로 빠르게 죽이는 그게 이제 1세대예요. 근데 그러다가 최근에 면역이랑 무관한 건데 또 다른 방식의 연구에서 나온 게 표적 항암제라는 게 나왔습니다. 아, 표적항암제 말 자체가 이제 딱 예. 표적만 정확하게.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렇게 전신을 약을 넣어주더라도 예. 딱 암세포만 가서 딱 해줘요.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표적 항암제도 할 수 있는 상황이 그렇죠. 다 모든 데 쓰는 건 그래요? 아니고요. 아. 암이 다양하잖아요. 예, 그래서 뭐 폐암 중에 어떤 종류의 폐암만 되고 이런 게 있어서 표적 항암제가 이제 쓰이고 있는 게 이제 2세대. 2세대, 예, 맞아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제 보통 항암제를 3세대라고 할 때쯤이 이제 면역 항암제가 되는 겁니다. 면역을 이용해서 암을 치료한다는 게 지금 가장 최신 기술이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아주 신개념이거든요, 개념 자체가. 그렇죠. 신개념이죠. 그러니까 약을 주더라도 예. 약간 이 약이 암 세포에 직접 작용하는 게 아니고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쿠션. 그러니까 이게 직접 때리는 게 아니고 예. 벽을 쳐서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실제로 암 세포를 공격하는 건 옛날 항암제였는데 이거는 항암제라고 볼 수 있지만 이것 때문에 활성화된 면역 세포가 죽이는 거죠. 아, 어쨌건 내 몸에 예. 있는 면역 세포가 전쟁을 열심히 하게끔 도와주는 그렇죠. 거다. 그러니까 좀 개념이 다르잖아요. 다르죠. 근데 이제 면역이 가장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요. 세균이나 바이러스만 딱 공격하지 네. 주위의 정상세포는 공격을 잘 안 합니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그 개념이죠. 선택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암에 대해서도 면역이 왜 좋냐 하면은 정상세포는 공격을 안 해요. 그 암세포는 딱 죽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항암제에 비해서 부작용이 작을까요? 클까요? 너무 작죠. 굉장히 작아요. 예. 이제까지 사실 모든 치료는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보통 있잖아요. 항암제도 그랬고 모든 게 뭐 약이니 독이니 그런 면이 있던 것처럼. 근데 사실 지금까지 들은 거 보면은 이건 면역을 이용하니까 어떠한 부작용도 없을 것 같은데 정말 이거 그런가요? 혁명이야 진짜. 예. 혁명이에요. 자, 그런데 부작용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 비하면 항암제에 굉장히 비하면 예, 적어요. 근데 이것도 여기까지 잘 들으셨으면 이 부작용이 뭔지 예상할 수 있으세요. 자가 면역 저기 그런 거. 맞아요. 자가면역 역시 우리 교수님의. 그러니까 지금 이건 면역을 강화시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가 면역장이 좀 잘 생겨요. 날뛸 수도 있는 거구나. 하지만 그렇다면 암 환자가 내가 죽을까 말까 하는데 자가 면역장 좀 생기는 거는 아이고. 오히려 이제 할 수가 있는 버틸 거죠. 수 있죠. 아이고, 너무 이거 그래서 괜찮아. 여기서도 이렇게.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악성 흑색종이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보다는 좀 외국에 좀 많은 암이긴 그렇죠. 한데 뭐 이건 피부암. 뭐냐면은 우리 피부를 약간 까맣게 뭐 태울 때 하는 그 멜라닌 색소를 내는 그 멜라닌 세포가 있어요. 멜라노사이트라는 그거의 암세포예요. 네. 그래서 그 악성 흑색종 암 환자에서
이 면역 항암제를 쓰잖아요. 성공적으로 암세 다 없어지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백반증이 생겨요. 내 정상적인 멜라닌 그 세포까지 죽여서 이제 피부가 하얘지는. 여기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면역이니까 막 혹시 뭐 전신- 알비노처럼 그러니까 전신이 전신적으로 나타나는 사람도 있죠. 암이 여기 있어도 여기도 없어져요. 그러니까 색소는 세포는 전체적으로 다 없어진다는 거죠. 어떨 때는 이것이 생명의 목숨을 위협하는 자감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럴 것 같으면 약을 빨리 끊어요. 이제 그 의사들이 끊는데 여기 또 이제 희한한 게 있어요. 면역이라는 거는 다른 약들은 약을 줄 때만 효과가 되게 있잖아요. 근데 이 면역 항암제는 어떤 사람들은 약을 끊어도 효과가 계속 나타나요. 면역세포 활성화됐기 때문에. 그래서 약을 끊었는데 암세포는 계속 없어지고 있어요. 이게 약간 이게 자동적으로 잘 돌아가는 그래서 거지. 그냥 이게 완전히 완치가 되는 경우도 약도 끊고. 지금까지 말씀하신 게 그 면역 관문 억제제 맞습니다. 면역을 이용으로 처음 성공한 거다. 네네. 그게 한 10년 전 얘기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또 약간 다른 일군의 다른 면역학자들이 CAR-T라는 걸 좀 만들었어요. 방법을. CAR-T가 뭐? 야,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아까 면역 관문 억제제, 소위 면역 항암제는 어떻게 했죠? 이렇게 했을 때 이런 거를 이렇게 막아서 막았죠. 결국은 차단. 약이 되는 건 뭐예요? 내 몸에 원래 있었던 면역 세포가 힘을 얻어가지고 얘가 이제 암세포를 죽이고 다니는 거죠, 선택적으로. 예. 근데 어떤 과학자들이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야, 그 이 면역 세포 여기서도 가장 암 세포를 죽이는 면역 세포가 별명이 킬러 T 세포예요. 킬러 T. 잠깐만, 걔네들은 약간 그러면 저기 뭐 군인 같은 거예요? 예. 말하자면 솔저. 그래서 특수부대. 킬러 특수부대. 그러니까 면역 세포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무슨 막 마구잡이로 잡아먹는 대식 세포, 그 다음에 뭐 항체를 내는 B 세포,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 예. 오늘 그건 좀 넘어갈게요. 군단들이 있고 부대들이 예, 있구나. 있는데 예. 사실은 킬러 T 세포가 이 암에서는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킬러 T 세포 이름 멋있잖아요. 킬러 T 세포. 아, 약간 스나이퍼 같은 느낌이에요. 힙합 스타일, 힙합 이렇게. 킬러 T, 킬러 T. 근데 이제 킬러 T 세포가 중요한 이유가 또 하나 더 있어요. 이게 제 전공이거든요. 뭡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 원래 면역학자들은 아, 예. 자기 전공하는 세포 하나씩 있어요. 근데 저는 킬러 T 세포가 전공이라서 제가 또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원래는 죽이는 데 전문화된 애지. 근데 뭐만 정상은 안 건드리고 바이러스에 감염된 애들, 암 세포들. 이게 원래 있는 거예요, 우리 몸 안에. 우리 몸 안에 있는 네. 애가. 돌아다니던 애들. 그래서 아까 몸 얘기한 안에 킬러 T가 있었구나. 그래서 아까 악수에서 제가 여기 할 때 이대한 것은 면역세포라고 얘기했잖아요. 아까는 그 소개를 안 했기 때문에 이 면역세포가 바로 킬러 T 세포예요. 아, 걔가 탈진한 거예요? 네, 걔가 탈진된 거예요. 알고 보니 이대한 교수님 킬러였어요. 피야 피 묻은 거야 이거. 근데 아까 이제 개념이 좀 다른 거가 똑같이 면역을 힘을 세게 하더라도요. 약간 아까는 아까 이렇게 악수한 거를 해서 내 몸 안에 있는 킬러 T 세포를 힘을 올리자 이거잖아요. 어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 그렇게 복잡하게 해. 그냥 킬러 T 셀을 그 사람 몸에서 꺼내가지고 막 세게 교육시켜가지고 밖에서 그걸 넣어줘. 잠깐만요. 그러면 외부 훈련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르티는 어떻게 하냐면은 제가 암 환자다. 네. 그러면은 제 T세포를 꺼내요. 이제 피 뽑으면 나와요. 피 뽑으면 그걸 쉽게 얻는데 네. 문제는 그걸 그냥 이용할 수는 없는 거가 거기 T세포에는 사실 내가 아무리 암 환자라도 암세포에 대한 T세포는 별로 없어요. 다 이런 거죠. 옛날에 코로나 걸렸을 때 거기에 대항했던 T세포, 뭐 독감에 걸렸을 때 거기에 있던 T세포 다 정체성이 다른 거예요. 짬뽕이야, 짬뽕. 네,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유전자 조작을 해가지고 얘네들이 전부 다 암세포를 인식할 수 있게 우리가 가짜를 유전자를 넣어줘요. 그러니까 조작을 좀 하는 거죠. 키메라로 만들어버리는 네. 그 다음에 이 세포를 쫙 세게 해준 다음에 이걸 돌려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네들은 딱 분부 명령 받은 대로. 그렇죠. 예. 터미네이터야, 터미네이터 맞죠? 그렇죠. 예. 목표가 예. 정확하게 예. 딱 입력이 되면 예. 바로 그냥. 그러니까요. 예. 이것도 지금 성공을 했고요. 예. 이거는 아직 노벨상은 못 받았는데 조만간 받을 겁니다. 받을 것 같다라는 예. 거는 엄청난 성공을 한 거죠. 그렇죠. 효과가 있어요. 효과를. 있는데 네. 아주 좀 아직까지는 넘지 못한 큰 한계점이 하나 있어요. 뭡니까? 그게 뭐냐면은 지금 성공을 했는데 백혈병은 암세포가 피를 떠돌아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성공을 했는데 폐암, 간암, 무슨 뭐 위암 이런 것들은 췌장암, 다 이렇게 뭐 덩어리를 위암. 만드는 암이잖아요. 네. 여기서 성공을 하나도 못했어요 아직까지. 그거 성공해야 돼요. 그게 맞아요.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또 하나는 이게 아까 그 면역 관문 억제제는 네. 항체 신약 같은 경우에 항체 약물이거든요. 이거는 제약회사에서
공장에서 많이 만들어가지고 냉장고에 쌓아놨다가 이렇게 계속 팔면 되는 거예요. 이거 여기 어느 병원에 필요하면 갖다 주면 돼요. 근데 이거는 뭐예요? 환자가 생기면 그 환자별로 새로 약을 새로 만들어야 돼요. 계속. 엄청 비싸겠네. 엄청 비싸요. 몇 억이죠, 몇 억. 네.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은 한 5억에서 10억 사이입니다. 네. 너무 궁금해서 꼭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이게 훈련시켜 특정을 공격할 수 있댔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알츠하이머 같은 건 아밀로이드 때문에 생기는데 그럼 이 아밀로이드를 없애게 해서 치매를 치료할 수도 있나요? 이론적으로 가능하죠.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사실은 지금도 요즘에 치매 같은 경우는 아밀로이드 이런 거에 항체 약물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항체로 치료가 되는 것들은 이론적으로는 카티도 가능한데 사실은 그게 좀 그런 거가 사실 이런 세포들은 브레인을 잘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거기는 때문에 못 말로는 가는 뭐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좀 약간 그거는 좀 안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교수님 면역요법 네. 이제 발전사 마지막. 라스트로 가야죠. 그렇죠. 예, 최종 관문으로 가야죠. 예. 자, 그러면 이 이제 암 백신을 얘기하기 전에 제가 네 분께 이제 퀴즈를 하나 낼게요. 백신이 뭐예요? 백신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뭐 있지 않던 항체를 만들게 해주는 거? 네. 맞긴 맞아요. 맞긴 네. 맞는데 우리가 이렇게 막 사전적 정의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특성은 맞는데 네. 약이 어떻게 작동하는 건가를 먼저 아주 거시적으로 보고 들어가야 돼요. 항생제 이런 것들은 내 몸에 들어온 세균 같은 거는 딱 골라 죽이는데 그러니까 거기 직접 작용을 하는 거죠. 이런 게 항균, 항생제, 항바이러스제 사실은 고전적인 항암제도 그렇게 개발하려고 했던 거죠. 표적 항암제 이런 것들도요. 이걸 우리가 백신이라고는 안 하죠. 자, 그렇게 약을 나누다 보면 백신이라는 걸 이제 특성을 알게 돼요. 백신은 내가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걸렸는데 이 약을 먹으면 내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이 올라가. 이건 백신이 아니에요. 백신이 되려면 그 대상이 되는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성분을 넣어줘요, 약으로. 그래갖고 내가 그렇게 아팠구나. 그렇죠. 예, 걸린 거예요. 대상포진 주사 맞아. 아까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걸 넣은 거네. 근데 이제 어쩐지. 그걸 넣어서 내 몸에서 그거에 대한 그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 반응을 올리는 거죠. 몸에서 싸워서 그렇죠. 얘가 예. 어떤 애든지 예. 우리 인식해라. 몸아 인식해라. 예. 백신이 뭔지 들으니까 암 백신이라는 단어가 되게 무섭게 느껴지는데 갑자기 그럼 암 백신이면은 오 암을 찌르는 거 아니 백신 맞고 아니에요. 암을 찌르는 아니야. 근데 저는 그래서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신은 가짜로 감염을 시키는 거다. 가짜 예. 그러니까 뭐 어떤 살아있는 바이러스를 독성을 넣어주는 건 아닌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때도 뭘 넣었죠, 거기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이라는 단백질 하나. 맞아요. 그거를 이제 무슨 mRNA 형태로 넣었건 뭐래서 넣어준 거고요. 그럼 여기까지 오면은 암 백신 하면은 그 사람 암에 있는 그 항원 성분을 넣어줘서 내 몸 안에 있는 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거. 카티하고 좀 다르네. 너도. 다르죠. 예, 확실히 다르네요. 카르티는 아예 병사를 직접 넣어주는 거고 아까 면역 항암제, 면역관문 억제제는 내 내재적으로 있는 그렇죠. T 세포를 활성화시키지만 아까 그런 걸로 하는 거고. 정확한 원리가 그러면은 암 백신이 이제 그래서 이제 이거가 아까 우리가 초반부에 얘기한 걸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왜 암 세포는 나무로 이식될 수 있는가? 아까 그랬죠. 아까 세균이나 바이러스는 내 세포랑 너무 달라요. 그렇죠. 그리고 애초에 밖에서 들어온 그렇죠. 거니까요. 예. 근데 암 세포는 근원적으로 원래 내 세포랑 똑같고 근원적으로는 내 안에 있었고. 좀 다른 거예요. 돌연변이가 좀 다른 게 좀 다르잖아요. 그 다른 데를 T 세포가 인식하는 거거든요. 그 다른 데를 찝어가지고 그거를 백신으로 만들어서 넣어주는 겁니다. 그럼 정상 세포와 다른 성질을 띠고 있는데 그 암세포가 그 다른 성질만 인식할 수 있도록 그 항체 반응을 넣어주는 거군요. 갑자기 내가 약간 우스운 비유가 떠올랐는데 지금 뭐 이대한 교수님이랑 저랑 본다면 누가 보기에도 이 사람은 뭐 다른 사람인 거잖아요. 근데 뭐 옛날에 어떤 드라마에 나온 것처럼 여기에 점 하나만 다른 사람이 있다고 치면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암세포가 이런 격인 거죠. 근데 이 인식을 하게 되려면 요 점 있는 요 부분을 확대해서 딱 보여줘야지. 그렇죠. 이것을 남을 인식하는 거지. 얼핏 보면 그냥 쓱 이렇게 보면은 모르겠는데 같은 사람 볼 수가 있겠죠. 그 전문을 뭐 그런 파괴시켜주는. 식으로 예를 들자면 그게 암 백신이다. 요즘에 도나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가장 큰 화두는요. 환자 맞춤형 암 백신. 이거 죽인다. 와 네. 이름 죽인다. 예술이다. 이 환자 맞춤형 암 백신이라는 거를 설명드리다 보면 왜 이거는 세균이나 바이러스처럼 예방 백신이 아니고 치료용인지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아 그래요? 우리가 오늘 주제가 뭐 암 백신이라고 했는데 백신이라는 거는 예방이라고 그러잖아요. 암 백신은 예방이 아니에요. 큐어예요? 치료제예요, 그것도. 치료제요. 예. 왜냐하면 나는 그 돌연변이를 하는 건데 이 목적적으로는 내가 암 환자가 되기 전부터도 뭔가 알아가지고 그 돌연변이가 뭐가 될지 알아가지고 그 예방을 하면 더 좋겠죠. 하지만 내가 암 환자가 되기 전까지는 모르죠. 내가 내 암세포에 무슨 돌연변이가 있을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예방 목적은 아니고
백신이라는 그 원리를 이용하는 거지만 내 면역 세포를 활성화시키는 하지만 이거는 치료제로 쓰는 거죠 지금은. 어쨌든 그래서 암 백신은 가장 어떻게 만들든지 간에 암에서 그렇게 돌연변이가 생긴 다른 부분 그거를 잘 찾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넣어주는 거예요 백신으로. 옛날에는 암 백신을 개념적으로는 상상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바이러스 백신도 있으니까. 근데 이것이 현실에 이제 지금 어떤 세계로 온 거는 3가지 기술이 이제 있어서 가능했던 거예요. 이게 결과적으로 이 개념은 한 이미 20년 전에도 있을 수 있었는데 이제 현실이 되고 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만드는지 설명드릴게요. 이 암 환자가 있으면은 뭐 수술할 때 그 조직을 얻건 또는 이렇게 왜 생검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뭐 내시경 같은 걸로 이제 암 수술을 얻어요. 조직 검사를 해요. 그러면 그거를 요즘에 NGS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Next Generation Sequencing이라고 그래가지고 유전자 연기 서열을 해요. 사실은 옛날에는 이 암 백신의 개념을 누가 생각했다 하더라도 그 암 세포에서 유전자 돌변이가 어떻게 있는지 전체 파악하는데 몇 년이 걸렸어요. 할 수가 없었는데 요즘엔 금방 하거든요. 며칠이면 해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가 나오는 거예요. 암한 똑같은 위암, 똑같은 간암이라도 암 환자마다 돌연변이 패턴은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은 그 돌연변이 중에서 또 돌연변이가 T세포가 잘 인식할 수 있는 데가 또 있어요. 특성이. 그걸 찝어요. 여기를 백신에 성분하면 되겠다. 그거를 요 암 백신 만드는 사람들끼리 전문 용어로 네오 안티젠 신생 항원이라고 합니다. 그 네오가 매트릭스에 나오는 네오가 아니고요. 네오는 원래 뉴라는 거에 이제 접두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정상 세포에는 없었는데 암 세포가 되면서 새로 생긴 항원. 그걸 우리가 신생 항원, 네오 안티젠이라고 그러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백신에 성분을 넣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잘 찍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면역계가 암 세포를 다른 세포들하고 구분해서 표적으로 삼을 수 있는 네오 안티젠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못 공격하면 안 되는 네오 안티젠 중에서 혹시라도 부작용으로 뭔가 다른 자가 면역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걸 또 찾아 골라내는 요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이게 제가 하는 일을 또 얘기하시네. 스카우트 하세요. 저도 고급적인 건데 아까도 기억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면역관문 억제제, 면역항암제도 부작용이 뭐 아까 뭐 백반증이 생기고 하는 것처럼 암세포에 대해서 면역 반응이 백신 때문에 올라갔는데 혹시 이것이 또 자가면역질환 유발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은 요즘에 실험을 안 하고 정보학으로 그러니까 컴퓨터 워크로 걸어내는 것도 이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 걸 하는 거고 3번째 기술이 어떻게 이거를 넣어주면 가장 효과가 좋을까 하는 건데 지금 가장 선두에 있는 건 mRNA 백신인 이런 거죠. 우리가 아까도 백신은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성분을 넣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 성분들이 되게 단백질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단백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만들어서 뭐 대장균에서도 만들고 해가지고 이거를 정제해서 넣어줘야 돼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하는데 그럼 단백질을 못하러 만들어서 넣어줘. 단백질을 만드는 정보를 가진 RNA를 그냥 몸에 넣어줘. 그럼 여기서 그 단백질이 생겨. 그러니까 조금 쉽게 비유해드리자면 DNA는 요리책이죠. RNA는 그 요리책 하나를 복사한 레시피, 음식 하나의 레시피. 그 레시피를 가지고 만든 음식이 단백질. 근데 요리를 주려면 힘드니까 레시피를 보내주는 거죠. 만드는 애들은 알아서 있으니까 몸속에 있으니까요. 와. 공장 있으시잖아요. 자, 설명서. 설계도요. 이런 거죠. 들어가면 되죠. 근데 이 mRNA가 왜 코로나 때 유행을 했고 왜 암 백신에 이게 필요한가? 코로나 때도요. 이거를 그 사람들이 1년 만에 백신이 나왔잖아요. 유례 없이 빠른 건데 실제로 나중에 임상시험하느라고 그런 거죠. 백신을 만든 건 1달 만에 나왔어요. 굉장히 빨리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게 왜 환자 맞추면 암 백신도 필요한가? 내가 암 수술 받고 내가 재발을 할까 봐 한 그래 수술한 지 한 4, 5개월 만에 맞고 싶은데 돈은 또 지불한다 하더라도 근데 그럴 때 mRNA 백신 형태를 만들면 막 2달 만에 만들 수가 있어요. 새로운 백신 기술이 개발되면서 암 백신이 현실화된 것 같아요. 사실은 또나나 바이오엔텍이라는 회사가 코로나가 생기기 전부터도 mRNA 백신을 개발하고 있었거든요. 걔네들이 2017년에도 네이처에 좋은 학술에 논문을 냈습니다. 왜 만들었을까요? 코로나가 올 줄 몰랐거든요. 그렇죠. 환자 맞춤형 암 백신을 만들려고 그런 걸 하고 있었어요. 이미. 그래서 반대구나. 17년, 18년에 논문을 냈어요. 그러다가 코로나가 온 거예요. 하고 있던 중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있으니까 이제 스탑하고 이제 그 mRNA 백신 형태로 코로나 백신을 이제 팔았고요. 백신이란 단어가 들어가긴 했으니까 치료긴 하지만 그럼 그 다음에 그 사람은 그 암에는 절대 안 걸리나요? 아니 근데 그게 재밌는 건데요. 제발요. 아직은 이제 이 환자 맞춤형 암 백신을 맞아서 막 한 환자들에서 연구는 많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암 백신 같은 거를 동물 실험 생쥐 같은 하잖아요. 한번 이제 치료가 되잖아요. 다시 암세포를 심으면은요
안 생겨요. 이게 몸이 이제 예. 완벽하게 예. 진지를 구축을 한 거죠. 이게 지금 뭐 10년 후에 이게 지금 상업적으로 쓰인다 한다면 어떤 면에서는 또 예방이란 말이 어울리는 면도 있어요. 뭐냐면 이럴 때 제일 많이 쓸 겁니다. 수를 맞고 이 환자 맞춤 암 백신을 맞으면 재발이 안 된다. 이런 목적으로 쓰일 거예요 주로. 제가 예. 폐암 백신을 만약에 맞았다고 예. 쳐요. 예. 맞았어요. 예. 근데 간암이 왔다. 예. 또 맞아도 상관없는 겁니까? 아니면 그렇죠. 안 맞아도 되는 거예요? 왜냐면 아니죠. 이미 들어갔기 그러니까 예를 때문에. 들자면 예. 이론적으로는 이럴 겁니다. 어떤 사람이 폐암이 생겼는데 예. 그 간암이 독립적인 사건으로 생긴 거면 그러면 효과가 없고요. 이 폐암 세포가 거기까지 가서 거기서 뭔가 전이 가서 올라오는 거면 같은 오리진이잖아요. 좀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조금은 있을 거고요. 하지만 어떤 사람이 우연히 폐암이 생겼다가 독립적으로 간암이 생긴 거면 이거에 맞춤형을 또 다시 또 새로 또 맞아야 그러니까 되겠죠. 폐암용은 예, 폐암용, 간암용은 예, 간암용 예, 맞춤형으로 예, 딱 또 백신을 예. 맞으면 된다. 예. 자, 앞으로 10년 안에 암이 정복될 거라고 보십니까? 10년 안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몇 년이요? 이거는 제 말이 아니고요. 예. 2018년도에 그 면역 항암제의 원리를 발견한 노벨상 수상자 예. 그분이 30년 후를 얘기했습니다. 30년 후면 잠깐만. 예. 2048년 정도. 2048년도. 오, 예. 괜찮은데? 예. 지금 임상 시험이 어느 단계에 와 있어요? 지금 3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맨 첫 번째로 한 게 악성 흑색종을 하고 있는데 근데 면역이 가장 쉬운 암으로 생각하고 있기 효과 좋았다고 때문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1000명대를 하고 있고요. 네. 그거 같은 경우는 지금 중간 결과는 이미 또 논문이 나와 있습니다. 상용화가 되는 데는 어느 정도 걸릴 수 있을까요? 제가 작년에 네. 그 M사의 CSO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나눠본 적이 있는데 네네. 물론 이제 그 사람 말을 100% 믿을 수는 없겠지만은 그 사람은 2025년을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올해요? 예. 근데 얼마 안 남았네? 근데 어쨌든 봐야겠죠. 또 그건 이제 그 아무래도 좀 이해 충돌 관계가 있는 사람의 입장의 그렇죠. 의견이니까 하지만 그 데이터를 보면은 허가를 안 해줄 이유는 없다고 아, 보여지더라고요. 그럼 2, 3년 최소 예. 늦어도 2, 3년 내에는 이 제약 산업을 잘 아시는 분들은 여기에 또 하나 질문을 또 하세요. 이게 FDA가 허가를 해줄까? 왜요? 왜냐하면은 다른 약들 같은 경우는요. 약을 이제 어떤 제약사가 만들잖아요. 그럼 그 약을 가지고 우리가 임상시험을 1상, 2상, 3상을 하잖아요. 근데 일상시험이 뭔지 아세요? 일상시험은 안전성을 보는 거예요. 네. 이게 효능이 있다 없다, 항암 효과가 있다 없다, 항 바이러스 효과가 있다 없다를 보는 것보다는 안전성. 이 약을 해도 사람이 해가 없나를 보는 거가 일상이거든요. 후유증이 나는 게 없나? 그럼 일상 시간 또 많이 가죠. 2상하고 3상을 가는데 사실은 거기 그때도 같은 물질에 대해서 그걸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환자 맞춤형 암 백신 이론은 같은 거지만 다 다르죠. 이 암 환자한테 들어가는 거랑 이 암 환자한테 같은 거랑 물질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고전적인 FDA 사고 방식으로 하면은 야 이거 일상시험 새로 다 해가지고 오고 그러면은 약을 개발했는데 천만년. 이 1인용을 위한 임상시험을 하기 위해서 막 시간이 막 걸리는 거예요. 너무 걸리죠? 근데 이제 FDA도 이런 걸 인식하고 있어요. 아. 어떤 회사가 이거를 FDA 허가를 받는다는 거는 그냥 단순히 환자 맞춤 암 백신이 1호로 허가받았어 이런 의미만이 아니고 자신들의 지금까지 철학을 좀 바꾸게 되는 이제 그런 이제 하나가 될 겁니다. 사실 이제 우리 보시는 분들도 참 공감하실 게 이제 나이 들면서 사실 가장 두려워하시는 게 노화하고 암이잖아요. 많은 분들이. 예, 오늘 얘기 참 들어보니까 이 암에 대해서 밝혀진 게 너무나 많다. 예. 그리고 이제 백신도 정말 희망적으로 예. 나온다고 하니까 좀 안심이 되고. 근데 그게 되게 뭐라고 할까 오묘하다고 생각하는 게 원래는 우리가 진시황도 그렇고 불로장생 뭐 얘기하면 어디 가서 뭔가를 영험한 뭔가를 신선들 사는 데 가서 따먹으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뭐 아니면 혹은 우리가 유명한 택 이런 것들도 무슨 식물에 뭘 먹으면 암이 치료된다더라 하는 방식으로 암을 치료했는데 그게 잘 안 됐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암을 치료할 수 있는 그 길에 가까이 간 거는 사실은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 있는 우리 자신의 면역계가 우리의 암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데 우리 그걸 모르고 있었던 거죠. 맞아요. 근데 그러한 관점을 가져다 준 것이 사실은 정말 기초적인 연구였다. 맞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만도 또 불충분합니다. 약간 하나 더 또 깊게 들어갈 게 있어요. 이 암 백신 이런 거 할 때도 면역학은 나와 뭐 남을 구분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이런 과학도 약간 좀 철학적인 시각에서 볼 필요도 있어요. 그럼 면역학은 진짜 나와 남을 구분하는 건가? 그러니까 우리 20세기에서는 면역학이 비약적인 발전을 했는데요. 네네. 진짜로 세균이나 바이러스, 암도 남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시각에서 모든 게 왔어요. 그러니까 나와 남을 구분하는 거 이게 굉장히 면역학의 기본 패러다임이었습니다. 근데 점점 우리가 좀 알수록 나와 남의 구분이 그렇게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최근에 많이 유행하는 거가 우리 대장에도 세균들이 엄청 많이 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해롭지 않은 것들. 그렇죠. 그럼 얘네들은 엄밀히 따지면 남이에요. 네. 네. 근데
얘가 필요해요, 내 삶에. 공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부는 내 영양 섭취도 도와주고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면 나와 남의 경계가 애매한 거예요. 또 어떤 경우에는 아주 드물지만은 어떤 엄마가 이제 아기를 낳은 다음에는요, 그 아기에 여기 이때 한 몸에 한때 있었잖아요. 그 세포가 아주 조금이지만 내 세포에 들어와 있습니다, 내 몸에. 그럼 이것이 섞이는 거예요, 말하자면은요. 이런 걸 마이크로 키메리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담론을 보는 시각, 면역학을 바라보는 시각도 좀 약간 시대가 바뀌거든요. 그게 신약 개발하고 무슨 상관인지 하실 거 같잖아요. 이 보는 시각이 바뀌면은요, 새로운 발견이 또 생겨요. 그런 시각으로 학문을 바라보는 시각을 좀 다르게 가지면 새로운 발견이 있고 새로운 또 응용이 나오는데, 제가 요즘에 떠오른 아이디어 하나 공유하겠습니다. 뭐예요? 이제 요즘에 저희 연구실에서 면역학을 나는 공격 안 하고 남은 공격을 무조건 해야 되고 이런 시각으로 보는 게 좀 안 맞는 것 같다. 아까 제가 이제 그런 말씀 드렸는데, 그러면은 대안이 있어야 돼요. 아까 그래서 그 가설처럼 아직은 근거가 없는데 제가 가설을 하나 냈습니다. 어떤 가설이죠? 면역의 항상성 유지 가설입니다. 항상성 유지가 뭐죠? 유지요? 그게 뭐냐면은 제가 요즘에 새롭게 발견하고 싶은 한 것 같은 약간 면역 세포가 있어요. T 세포의 일종인데, 걔네들은 나라고 공격 안 하고 남이라고 공격하는 것 같지가 않고요. 우리는 항상 이렇게 어떤 건강한 상태는 약간 뭔가 밸런스가 잘 유지가 된 상태잖아요. 밸런스를 깨는 조건이 되면은 이게 남이건 나고 구분 안 하고 걔를 제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를 자꾸 밸런스에서 균형의 상태로 자꾸 돌리는 역할을 하는 면역 세포. 우리 몸이 뭔가 균형적인 잡힌 상태에서 비정상으로 가는 걸 뭔가 제거해 주는 것 같다. 걔가 노화된 세포도 제거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 세포가 진짜 그런 기능이 있다면 저는 그 다음 할 게 뭘까요? 진짜 제 가설이 맞다면, 아직 맞는지 틀린지 몰라요. 맞다면 그 세포를 기능을 자꾸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가면은 한꺼번에 암도 죽여요, 걔가. 암도 죽이고 그다음에 끝나지. 노화세포도 죽여요. 끝나지. 이렇게 자가 면역을 유발하는 면역세포도 죽여요. 그럼 모든 거를 만병통치인데요. 한 방에. 내년에 노벨상 타실 것 같아. 근데 흔히 말하죠, 멍 때리는 데서 시작하는 뭐 거죠. 그런 이제 그래서 그런 거에서 우리가 실제로 진짜 가치 있는 과학들은 이거가 가치가 있을지 없을지는 아직은 몰라요. 하지만 이렇게부터 시작이 되는 거다. 되게 그런 것들이 좀 더 큰 덩어리들의 일들이 많다. 약간 과학의 좀 색다른 면을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사실은 여기 핵심적인 그 주제와 또 이런 기술의 진보들이 아주 중요한 질문들을 따라가는 과정에서 나왔던 것 같네요. 맞아요. 암은 무엇인가? 그렇죠. 암은 나인가 남인가? 그리고 지금은 이제 면역 얘기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면역은 나와 남을 구분하는 거라고 네. 저는 교과서에서 네. 배웠는데, 정말 면역은 나와 남을 구분하는 것만 하는가? 그렇죠. 그런 새로운 도발적인 네. 질문에서 또 새로운 과학이 열리고 맞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그거에 어떻게 보면 열매로서 맺히는 맞습니다. 거가 아닐까. 제가 이제 인터넷만 보면 설레이는 그 단어가 있어요. AI 특이점. 언제 올 것 같습니까? 제일 늦게 온다고 말하는 사람이 2030년. 우와, 얼마 안 남았네. 5년밖에 안 남았네. IQ 테스트 했을 때 네. 157. 아인슈타인이 하나 생기잖아요. 이게 바텀 라인이 돼요. 제일 멍청한 애가 아인슈타인이야. 복잡한 일들을 지가 알아서 촉촉촉촉 세상에 없던 일을 막 만들어내기 시작. 마지막 단계가 조직이에요. 조직? AI가 이제 조직을 만든다고요? 인간은 필요가 없어져. AI가 인간이 해야 될 일들을 수행을 하고 인간은 즐겁게 저도 상상력이 드는 게 소들이 더 이상 노동을 안 해도 되게 됐잖아요. 대신에 소들이 스테이크가 됐어요. 아니 AI한테 잡아먹힌다고 우리가 로봇한테 5년 남은 것 같은데 그동안 뭘 해야 될까요?